18페이지. 하늘은 양이요 땅은 음이다. 불은 양이고 물은 음이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합해서 온갖 초목이 나고 해와 달이 만들어진다. 양으로 인해서 음과 양. 음은 물의 기운이요, 양은 화의 기운이다. 이제 수화는 물과 불은 정신의 영역, 물질이 아직 생성되기 전에 물의 기운, 불의 기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 화가 나고 막 이런 것은 화의 기운이에요. 뭘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열정이 일어나는 것은 화의 기운이고, 좀 쉬어야겠다, 자야겠다, 그만해야겠다.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물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죠. 이런 것이 남자, 여자를 만들고 하늘과 땅을 만드는데, 이것이 이제 서로 합해서 온갖 초목이 나는 거죠. 이게 물의 기운, 화의 기운이 이렇게 서로 합해지다 보면 이제 따뜻하고 차갑고 따뜻하고 차갑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생명이 생겨나요. 정신에서 생명, 물질이 생겨나는. 목의 기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의 기운. 목의 기운이 생명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위라든지 이렇게 땅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다른 물질도 같이 생기는데요. 그걸 보고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목하고 금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사물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정신의 영역. 수와 화는 정신의 영역이고 금하고 목은 물질의 영역인 거예요. 수하고 화만 있으면 그냥 정신세계밖에 없어. 근데 금하고 목이 있어야지 물질 세계가 서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해와 달이 서로 옮김으로 사시와 팔절이 이런 것들이 되면서 사시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시라 하기도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밤까지 해서 그걸 또 사시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4계절이 생기고 8절, 24절기, 4, 8, 30이네. 24절기가 돼야 되는데 24절기가 생겨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과 불이 서로 순수하여서 온갖 만물이 자라고 남자와 여자가 화합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팔량경은 이렇게 그 금강경 같은 경전은 오로지 이제 수와 화의 내 마음 조절을 해서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고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수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팔량경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금목이 더 첨가되면서 우리 실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니 모두가 하늘과 땅의 상도라 자연에 이치며 세속의 법인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사도하는 사람을 믿고 점치고 길하기를 바라고 선한 일을 닦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는데, 아니 우치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우치한 사람은 그냥 잘되기만 바라고 점치고 이러면서 올해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뭘 하는 건 없고 실제로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니고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소원만 하는 게 우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는 그러면 노력하는 건가 아닌가? 기도하는 것은 소원만 비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소원을 얻기 위해서 집에서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10시부터 1시간 넘게까지 경전 독송하고 절하고
또 듣기 싫은 스님 강의까지 듣잖아. 앉아가지고 그 스님 그 잔소리 듣는 게 얼마나 고역이에요. 그걸 참아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노력은 정신세계 노력이죠. 지금 노력하는 거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살려면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물질도 같이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일단은 마음 바탕을 절여와서 바꾸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노력도 같이 해야 되겠죠. 현실적인 노력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절에서 배웠으니까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날마다 좋은 날, 달마다 좋은 날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뭘 해야겠습니까? 미소, 칭찬, 잔소리 그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서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간섭이에요.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들은 또 그런 말을 듣기가 싫잖아요. 엄마는 좋은데 잔소리 듣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칭찬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간섭받는 거 다 싫어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잘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가끔 있긴 해요. 너무 간섭을 안 하니까 나 좀 간섭 좀 해줘. 그런 경우나 필요하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다 간섭을 다 싫어해. 자유를 원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가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은 독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감옥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배운 것을 실천하는데 미소하고 칭찬이 가장 근본이 되죠. 그리고 이제 칭찬과 더불어서 그 맛있는 걸 자꾸 해줘야 돼. 맛있는, 상대가 좋아하는 걸 자꾸 해줘야 된다는 거죠. 돈 없으면 할 수 없고, 돈 주면 다 좋아하는데 돈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길하기만 바라고 선한 일을 닦지 않고, 선한 일은 적극적인 노력이죠.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다가 죽은 후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해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은 손톱 끝에 흙과 같아 지옥에 떨어져서 아귀가 되거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우리가 업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좀 더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아. 나이가 30대, 40대는 그래도 마음이 넓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고도 잘 지내고 그렇게 돼요. 근데 50대가 넘어가면서는 누구나 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잘 지내고 싶은 사람하고만 잘 지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 50대 넘어가면. 그리고 60대 넘어가면 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더 좁아져서 70대가 넘어가면 시기, 질투 이런 것들도 커지고 오히려 더 마음이 좁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 민주주의 국가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제 해방 이후에 민주주의를 이렇게 실천해서 처음에는 이제 독재 국가 비슷하게 이승만 정권에서 독재를 했고, 그 다음에 군부 독재가 있었고, 80년대 후반부터는 민주주의를 잘 실천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게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그럴까? 다른 나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 세계 이제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민주주의 지수라는 것을 매년마다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에도 2023년에 민주주의 지수 10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8.09점을 받았어요. 10점 만점에 8.09면 몇 번째냐면 200개 국가 중에 22번째 국가예요.
민주주의 지수로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주주의가 완전한 민주주의에 가까운 상위권에 들어가는 거죠. 작년에 발표한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던데. 근데 이렇게 보면 그 대부분 유럽이라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는 사실 없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에는 딱 3개국, 3개국이 있어요.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지금 민주주의 점수가 높겠어요? 일본. 또 아시아 중에서 일본하고 또 어디 있을까요? 싱가포르는 안 나오던데. 싱가포르는 약간 좀 세, 거기가 법이. 싱가포르에서 여러분들 담배 피다가 던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엄청나게 감옥 갈 수도 있어. 여러분들 침 뱉으면 거기 벌금이 어마무시해. 너무 법이 세. 약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 같아. 약간 일본하고 대만이야. 일본은 우리보다 점수가 등수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일본은 16위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민주주의스럽대. 그 연구기관에서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민주주의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래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점점 민주주의가 더 활성화되는 게 아닐까? 독재 국가에서 독재가 타도되면 그러면 민주주의로 되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나라가 없어요.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요? 아랍의 봄 이래가지고 아랍의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의 한 20개국 가까이가 전부 다 이제 민주주의 운동을 독재를 타도를 시키고 새 정부가 다 들어섰어요. 모든 한 20개국 가까이 되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15년이 지난 지금 그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튀니지가 있었어. 튀니지라는 나라가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거든요. 조그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2015년쯤에는 심지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4개의 여러 기관에서 서로 협상을 해서 결국은 민주주의를 이뤘다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2019년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어. 친위 쿠데타라는 게 뭘 보고 친위 쿠데타라 하겠어요? 정권을 가진 사람이 쿠데타를 만든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도 했잖아요. 친위 쿠데타를 했어. 그리고 나서는 친위 쿠데타를 성공시켰어요. 튀니지에서. 그리고는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 것을 다 폐지시키고 정부가 국회하고 사법권을 다 장악했죠. 그러고 나서 선거를 다시 했는데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투표를 안 했어. 이거 짜증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은 왕처럼 등극을 한 거죠. 3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럼 왕이지 그게. 독재지. 우리가 쿠데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쿠데타를 성공했다. 쿠데타를 성공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숙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3권을 장악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독재가 완성이 돼요. 그럼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그래. 민주주의가 이제 이렇게 독재 국가로 되는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이 독재 국가에서 독재를 타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독재가 되는 이런 일이 많다는,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리비아 이런 나라들도, 이집트 이런 나라들도 카다피가 죽은 다음에 카다피를 몰아냈어.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야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이고 영국이고 다 지원해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전 중이야. 15년 동안 계속 내전하고 있어. 이게 쿠데타에서 독재가 되든 아니면
내전이 되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보면.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해서, 근데 차라리 독재가 더 낫대. 왜냐하면 독재를 하면 처음에 몇 사람만 숙청하지,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람들이 많이 안 죽거든요. 그런데 독재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그 순간 다시 위험해져서 내전이 되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 이제 그 우리나라는 다행히 민주주의 지수가 높아서 쿠데타를 성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참 다행인 거죠. 근데 이게 뭐 친일 쿠데타를 우리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미국은 민주주의가 더 발전돼 있을까? 아니면 후퇴돼 있을까? 미국은 7.84인가요? 우리나라는 8.09예요. 더 높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2번째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29번째 민주주의 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상태가, 이게 완전한 상태는 24개 국가. 민주주의 지수가 8보다 내려가면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24개만 민주주의 국가, 완전한 민주주의. 우리나라보다 낮은,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낮아. 스페인도 우리나라보다 낮고. 근데 미국도 의외로 29번째예요. 미국이 왜 29번째일까, 민주주의가? 이게 보면, 미국도 보면 트럼프하고 바이든 너무 싸우는 거 많이 봤죠, 우리가. 트럼프는 심지어 의회를 장악하고, 뭐, 이렇게. 완전 극우 스타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데는 가만 보면 정당이 2개만 있으면 이거 문제예요. 민주주의가 정당이 여러 개야 되는 거거든요. 노동당도 있어야 되는 거고, 심지어 공산당도 있어야 돼. 그리고 뭐 자유당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경제를 중요시 여기는 당도 있어야 되고, 소수 정당들이 여러 개가 균형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처럼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돼 있으면 극우하고 극좌가 서로 대립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바이든 쪽으로는 극좌, 자유주의, 시장주의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쪽은 극우, 우리 미국만 잘 돼야 돼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정당이 2개만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트럼프가 계속 선거가 부정선거했다, 부정선거했으니까 국회를 난입해서 국회를 어지럽히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도 따라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미국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 우리도 정당이 2개밖에 없어요. 다른 정당도 있지만 국회의원 1명, 2명 이거밖에 없잖아,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보다 못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을 따라하네? 그래서 민주주의 지수가 점점 떨어질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걸 보고 따라야 되는데 잘못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이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렇게 쿠데타까지 일으키는, 쿠데타가, 여러분, 저는요 쿠데타 선언하면서 막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 뉴스 보니까 그때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왜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거지, 시장이? 그래서 그 뉴스 검색하니까 바로 윤 거사가 나와가지고 쿠데타가 아니고 이렇게 비상계엄 선언하더라고요. 엄청난 위기를 느꼈어요. 왜 그렇겠어요? 지금 말한 대로 쿠데타를 이렇게 비상계엄을 하면 쿠데타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친위 쿠데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경제가 다 망가져요. 그리고 나라가 독재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필연적으로 가는 거예요. 친위 쿠데타가 어떤 식으로 쿠데타를 하든 친위를 하든 다른 누군가가 쿠데타를 하든 해서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어 놓은 나라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없어. 우리나라도 쿠데타 여러 번 일어났잖아요. 박정희도 쿠데타
계속 친일 쿠데타 74년인가요? 72년인가요? 그 유신하면서 이제 친일 쿠데타 했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 독재 국가였잖아. 전두환도 80년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87년까지 독재 국가였잖아. 군사 독재. 그리고 나서 우리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87년에 그 헌법을 바꾸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민운동으로서 바꾼 거잖아요. 시민운동을 해서는 바꿀 수 있어. 정권이 바뀌고 독재가 사도될 수 있는데 쿠데타로 무력으로 해가지고는 성공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저렇게 비상계엄을 하면 우리나라 망했다. 이거 어떤 상태가 되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알잖아요. 세계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만이 경제가 선진국으로 들어가지. 선진국인 나라 중에 이 그 민주주의 말고 독재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물론 저 그 사우디 근처에 이렇게 석유 많이 나는 나라는 왕정임에도 그 경제력이 좋은 데 있죠. 근데 그건 규모가 작잖아. 그건 또 기름이 많이 나서 그런 거잖아. 그 외의 나라 중에 이 민주주의 그 선진국 중에 독재인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나라가 선진국인데 그 독재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독재 국가로 가면 지금 중국도 보면 지금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덩샤오핑 이후로 2010년대 중반까지는 개혁 개방을 했다고. 계속 이렇게 공산당이 무너지나? 우리는 그렇게 중국을 보면서 공산주의에서 시장주의로 바뀌어가는 것을 계속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2000년인가 2002년인가요? 2001년인가 그때 WTO 가입을 하면서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등극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중국 옆에 있으면서. 그래서 2010년이 넘어가면서 야 중국도 이제는 중국 많이 다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니면서 우리하고 일반 다르지 않네? 중국도 안전하네? 중국도 뭐 굉장히 자유가 있네? 그러다가 시진핑이 딱 되면서 독재로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되면서 중국이 내리막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내리막길인 거예요. 중국 투자한 사람 다 망했어, 지금. 중국 주식들도 다 50% 이상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 게 왜 그러겠어요? 독재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경직돼서 얼어붙기 때문에 투자도 안 하게 되고, 투자를 안 하면 그러면 이제 돈의 흐름이 경직되고 그러니까 계속 미국이 중국을 왜 계속 때리겠어요? 중국이 저렇게 독재 국가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저런 나라가 있어, 저런 나라 같이 상종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쿠데타 그렇게 쿠데타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하면 어때? 대통령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진짜 위험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우리 나라가 지금 친중 파가 많다. 이렇게 북한하고 공산당이 된다. 자꾸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로서 왜 중국을 좋아해서 중국처럼 되고 북한을 좋아해서 북한처럼 되게 왜 그런 말을 자꾸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답답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서 아귀가 되거나 축생으로 생겨나는 이런 사람들은 큰 땅덩이처럼 많아. 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점점 천상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 지옥이나 아귀 축생으로 떨어지는 중생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선을 닦지 않으면, 공덕을 닦지 않으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쪼그라들어. 그냥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으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냥 비상계엄 할 수도 있지. 그냥 친중되고 공산주의 막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극우가 되면 이게 마음이 좁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아래로 지옥악의 축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갈고 닦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경전 읽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우리 건강, 정신 건강, 또 육체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일단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음해져요. 혼자 있으면. 여기 있으면 우울하다고 슬프다는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법당에서 이렇게 있으면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좀 갈등이 있으면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겠지. 여기 둘이서 싸웠으면 저 옆에 있으니까 기분 나쁘네 이러면서 이런 것은 슬프다, 우울하다가 아니거든요. 서로 싸워서 갈등하는 것은 이렇게 아직도 열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살겠다라는 이런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 혼자 있으면. 같이 있으면 양하거든요. 건강해서 같이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 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울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혼자 있으면 대체로 우울해져요. 여러분, 빈 방이 음하잖아. 여러분들 그 집을 비워놓으면 금방 상하고 금방 폭삭 주저앉고 곰팡이 막 금방 쓰잖아요. 음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음해지니까. 사람이 온기가 또 있어야지. 그것도 2명, 3명, 4명 여러 사람의 온기가 있으면 곰팡이 안 슬어요. 여기요 지금 물이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지금은 안 떨어져. 지금은 다행히 안 떨어지는데 한 몇 년 동안 7, 8년 동안 5, 6년 동안 계속 물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곰팡이 안 슬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안 오잖아요. 나 혼자만 관세음보살 이렇게 있으면 곳곳에 다 곰팡이 슬어요. 사람의 힘이 양기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도 혼자 있으면 좀 음해져. 그 음이라는 거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우울한 것은 꼭 나쁜 게 아니라 휴식도 있어요. 충전도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집은 휴식하고 충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가족으로 있을 때 3대, 4대가 모여 살 때는 휴식 충전이 아니라 생활 공간이죠. 대가족으로 있을 때는. 그런데 사람이 점점 줄어서 1인 가구나 2인 가구 이렇게 있을 때는 집에 오래 있으면 음해져요. 집에 오래 있으면. 그래서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고독사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계속 혼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더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밖에 나가고 싶지 음하면 더 나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집에 가면 요즘에는 다 혼자나 둘이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해가 뜨면 탈출해야 돼, 집에서. 휴식은 충분히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7, 8시간, 8, 9시간만 휴식하면 돼. 막 10시간 이상씩 휴식하고 그러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탈출해. 그런데 탈출을 하려고 했더니 갈 데가 없네? 직장도 없고, 어디 나보고 써주는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에 와야지. 그러면 황룡사 와가지고, 야, 절에 오니까 이렇게 같이 기도, 스님 연불 또 잘하시지. 와가지고 또 스님이 쓸데없는 말 계속 해대고 있지.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도 아이고 세상 여러 가지 지식도 알게 되고 또 뭐 나름 또 재밌잖아요. 그 쓸데없는 말이지만 그래도 듣고 있다 보면 빠져들잖아. 그래도 그래서 이게 음이 양으로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양하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하면 건강해져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져. 그러나 이 양이라는 것은 휴식하고 반대잖아요. 요거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같이 동반해요. 여러분들 뭐 의자 앉았든 바닥에 앉아있든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듣고 있다고 몸도 찌뿌둥하고 싫고 또 뭐 신경도 옆에 사람 신경도 쓰이고 약간 오래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 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극복을 할 수밖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갈등과 스트레스 이것이 싫다고 다시 도피해서 혼자로 간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 병원으로 직행하는 길인 거예요. 병원으로. 그렇게 해서 점점 음해져서 점점 지옥악의 축생으로 떨어지게 되죠. 선남자야, 사람으로 태어난 이들도 바른 일을 믿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마치 손톱 끝에 흙과 같다. 이제 이렇게 용락, 우린 기본적으로 이제 근본 이렇게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나만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 욕구예요. 기본 욕구는 나 잘 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좋은 옷 입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욕락. 우리 생존하면서 기본 욕구에 들어가요. 이것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또 칭찬 듣고 싶고, 잠자고 싶고, 휴식하고 싶고, 이것은 기본 욕구거든요. 누가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 욕구는 오래 하다 보면 계속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기본 욕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 이것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착하게 살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를 교본에 따라서 매뉴얼 있잖아요. 선하게 산다는 것은 봉사를 한다, 착한 말을 한다, 좋은 미소를 등등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수행도 그냥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하세요라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호흡 수행을 하고 연불 수행을 하고 참선 수행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닦아야 되는, 공덕과 선을 짓고 하고 수행하는 것은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하는 건 아니죠. 용락은 누구나 다 부려요. 그러나 이렇게 공덕이나 수행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손톱만큼밖에 없고, 이 용락을 부리는 사람은 큰 땅덩어리처럼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수화가 상극이 된다고 하거나 표와 태가 서로 눌린다거나, 이제 그 음양이 또 금과 목이 서로 상극을 하거나 서로 누르고 올리거나 눌린다거나 또 나이가 맞지 않는다고 따지지 말고 다만 농명서를 보면 복덕이 그러니까 이게 수화가 상극이 된다, 맞고 안 맞다, 궁합이 맞다 안 맞다, 방위가 저쪽으로 방향으로 이사 가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농명서를 보라 이거예요. 농명서는 뭐겠어요? 농명서, 녹은 재물이에요. 재물. 녹은 월급이거든요. 급여예요. 급여. 옛날에는 이제 정부 기관에 이렇게 취업이 돼서 정부에 녹을 먹고 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불제자들은 부처님한테 녹을 먹고 살아. 부처님 가비로. 이게 녹을 먹는다. 어디에 취업이 돼서 돈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장사보다는 정부에게 받는 이런 것을 최고로 쳤기 때문에 장사에게는 사실 없는 거예요. 장사는 녹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게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녹 안에는 이윤을 남기는 장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복, 제복이 녹이에요. 명은 이름 명자에서 공명을 말하는 거예요. 부기가 아니라 이제 부는 여기 재물이고 귀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천. 공명이 얼마나 높느냐. 명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예. 농명서. 재물복과, 이건 관이죠. 재복과 관복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 재복과 관복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 그걸 보고 해라.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이게 팔량경에서 여기 조금, 이 부분은 좀 약간, 이게 좀 난해한 거예요. 재와 관의 복, 타고난 복덕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겠어요? 내 마음 속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내 마음. 여러분들의 저 마음 그곳에 기록이 돼 있어.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야. 밖에서 찾고 다니려면 어디에도 잘 없어요. 뭐 이렇게 주역을 배우고, 주역이 기록돼 있나?
그럼 사주 명리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나? 아니면 뭐 기문둔갑이라든지 뭐 구궁이라든지 이런 데 기록돼 있나?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어떤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복이 얼마큼 있을까?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내서에 불과하지, 여기서 말하는 능명서처럼 분명하게 당신은 여복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살아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재와 관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많고 명예롭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돼 있냐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무슨 보물지도 찾듯이 찾아서 찾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 동양에서는, 서양도 그렇지만 뭐 타로를 하기도 하고 또 점성술을 하기도 하고 주역, 사주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농명서는 아니고 농명서과 비슷한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뭔가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는 공부를 많이 해서 주역하고 사주 명리를 열심히 해서 그거를 농명서에, 여기 팔량경에 말하는 농명서에 가까울 만큼 풀어내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참 드물어요. 또 그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거의 95%의 아주 확률로 잘 맞추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를 해서 95%의 확률로 잘 맞춰.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 다 얘기를 해주냐? 내가 늘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95% 다 맞춘다고 해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말이라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2025년 을사년 5월 달에 사고 날 것 같아요. 사고 조심하세요. 이 말은 할 수는 있겠지. 사고 나요. 95% 정도 풀면, 그러면 이 사람이 심지어 며칠 당신 거기에서 이렇게 어디 하다가 차에 치이나 아니면 떨어지나 불이 나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요. 진짜 고수가 되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그걸 얘기해 주나? 아니에요.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정말 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더 나쁜 일. 얘기를 듣고 사람이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나 막 마음졸임, 이것이 더 나쁜 거예요. 그냥 5월 8일 날 그래 뺨 맞을 거야. 뺨 맞을 거야. 이렇게 당신은 그날 뺨 맞아요. 세게.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 5월 8일까지 어떻게 견디고 불안하고 괴로워요, 이게. 그래서 그 말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 말 듣고 사람이 더 흉측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5월 8일 날 뺨 맞을 거거든? 근데 뺨 맞았기 때문에 그 말 듣고 진짜 이 사람이 신의 이런 거다 라면서 추종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완전 병들게 돼. 이게 추종도 이렇게 바로바로 추종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 자신의 이렇게 자율성을 버리고 상대를 그냥 무조건 추종하는 것은 그냥 뭐 신제자가 신엄마를 추종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다가 패가 망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가 없는 거는 그 사람이 마음이 병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냥 5월 8일 뺨 맞을 것 같으면 선행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만 하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뺨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뺨은 그냥 불시에 맞는 게 좋은 거예요. 모르고 그냥 탁 맞는 게 좋은 거예요. 모르고 한 대 탁 맞아야지 그 다음부터 그걸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죠. 뺨 맞고 같이 또 때려.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개싸움이 되는 거고, 뺨 맞아서 할 수 없지 이러면 이제 참여하고 뭐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대응을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명서는 내 마음에서 찾는 게 제일 좋아요.
나 자신은 복이 얼마나 있나. 복이 없으면 복을 닦아야지. 또 뭐 남자복, 여자복, 배우자 복이 있냐 없냐. 복이 없나? 그러면 복을 만들어야지. 제 복이 있나 없나? 본인이 알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보면 본인이 알잖아. 그래서 스스로 나 자신의 마음에서 찾고, 그리고 그 운명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다른 노력도 필요하죠. 그렇다고 이렇게 그 상담이 다 필요 없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오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농명서 여기서 95%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0% 정도의 이렇게 그 60% 이상의 이런 정도는 저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면 제가 차근차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운명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탐구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참 좋죠. 그 사람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른 것이, 이렇게 저는 정사월에 태어났거든요. 태어난 월이 중요해. 이렇게 정사월에 태어났는데 지금은 임자대운에 살아가고 있어요. 월은 너무너무 따뜻하고 이렇게 뜨거운 그런 월에 태어났죠. 뜨거운 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열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열정이 막 넘치는 거예요. 뜨거운 월에 태어나면 노동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잖아요. 이건 화가 치성한 거고, 이것은 물이 가득한 거고, 저는 불로 가득한 곳으로 태어났으나 지금 살아가는 대운이, 여러분들 대운이 왔다. 나에게 대운이 언제 와요? 이런 건 진짜 뭘 잘 모르고 헛소문을 듣고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대운은 누구나 다 생기는 거예요. 대운은 10년씩이나 되는 건데 나한테 대운이 없는 건 없어요. 근데 이 대운이 나한테 이로우냐 해로우냐, 사실 이것도 없어요. 이 대운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운도 있어요. 나를 밀어주는 대운도 있고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대운이 꼭 나쁜 대운이야? 힘들지 당연히 그 시간에는. 근데 잘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좋은, 힘들었던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운을 이해할 때 힘든 대운이다? 좋은 대운이다? 나한테 좋은 대운이면 뭐 다 잘 되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임자가 나 화가 많은데 이 물이 많은 이런 게 나한테 과연 좋을까? 이 물이 많은 것은 뭔가 다 안 하고 그만하고 조용하게 짱 박혀 있는다라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거든요. 과연 좋으냐? 나쁘냐? 그렇게 쓸 게 아니고 이제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임자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임자 이전에는 개축이었어. 그 이전에는 갑인. 저는 30대가 갑인 대운이고 40대가 개축 대운이고 50대가 임자 대운이에요. 지나고 나서 보면 30대는 뭘 또 체결을 했어요. 그 30대는 갑인 대운이라서 많은 활동들 하고 많이 돌아다녔어. 40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황룡사회에서 이제 불사에 치중하고 교육에 치중하고 기도에 치중했죠. 임자 대운에는 이때는 육회라고 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아픈 사람을 또 봐야 되는 때이기도 해요. 개축도 그런 사람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임자 대운은 새로운 방향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이런 때는 요양원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도 이제 나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필요하다. 나한테는 지금 6회살 운이거든요. 6회살이라는 것은 사지에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사지.
죽은 사람들이 많다. 아픈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들어오는 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제가 사지에 있으니까 돌아가신 사람들을 많이 오셔가지고 스님 잘 지내주세요. 그럼 이런 때는 죄를 너무 잘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출가하지 않고 속세에 나와가지고 사업을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옷장사를 했다. 잘 되겠어요? 장의복을 하면 잘 되겠지. 병원복을 하면 잘 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동대문 상가에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패션 2025년도에 새로 유행할 패션 우리 가게에 오세요 하면 되겠어요?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기도해요? 이 임자는 휴식이기도 하거든요. 수의 기운이니까 여러분들 절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빨 좋아요. 임자 이렇게 되면 기도에 전념하고 집중할 수가 있죠. 사지라는 게 꼭 죽어나간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고 공덕을 쌓고 돌아가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염불해드리고 또 이제 아픈 사람 이렇게 간호해주고 요양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제일 좋을 때죠. 그러니 이제 요양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 나름대로 농명서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농명서를 찾아서 가장 나은 방법은 뭘까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잘 될까요?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복이 많아요. 이렇게 고수 이런 걸 잘 아는 고수 스님을 만나가지고 기도도 잘하지, 강의도 잘하지, 또 운명 상담도 잘해주지. 다 물어봐. 아들 딸 때 얘기 다 해줄게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한 번 듣고는 잘 모르거든요. 또 물어보고 또 많이 물어보면 또 너무 의지하니까 또 의지하는 건 또 안 좋고요. 그냥 하나 알아가고 또 그 다음에 알아가고 또 그 다음에 알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